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태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국에 가보면 생각보다 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될 텐데요. 특히 방콕의 번화가나 쇼핑몰에 가면 한류 스타들의 얼굴이 그려진 커다란 광고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들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미나도 그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미나는 방콕에서 나고 자란 20대 청년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으로 특히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그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죠. 첫사랑 이야기, 화려한 서울 배경, 그리고 한국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까지. 미나에게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K-팝을 끊임없이 찾아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날로 커져갔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멜로디도 미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음악처럼 느껴졌고 말의 억양이 너무 신기했죠. 그때부터 미나는 한국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어느 날 친구가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배워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외워두려고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어의 매력에 더 빠져들게 되었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미나는 드라마를 자막 없이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과의 한류 모임에서도 자신이 아는 한국어 표현을 써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점점 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어요. 그런데 그 무렵 미나 인생에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방콕의 프리미엄 여행사에서 한국 담당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겁니다. 한국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한국 문화를 태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될 담당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에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여행사는 단순한 여행사가 아니라 태국에서도 고급스럽고 신뢰도 높은 프리미엄 여행사였어요. 보통 방콕의 상류층이나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면 자신이 쌓아온 한국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나는 서둘러 지원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에도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배워왔는지를 꼼꼼하게 적어 넣었어요. 며칠 후 1차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미나는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차 면접과 최종 면접까지 차근차근 통과한 미나는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한국 담당자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미나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 팬이나 K-팝 팬을 넘어서 실제로 한국의 매력을 태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첫 출근 날 미나는 큰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사무실에 들어선 미나는 자신의 자리 위에 놓인 서류와 브로슈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녀가 맡게 될 업무는 주로 한국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고객들이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일이었죠. 서울의 유명 관광지부터 부산의 해변, 전주 한옥마을 같은 전통적인 장소까지 다루어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태국 고객들을 위해 한국의 음식, 쇼핑, 그리고 교통까지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것도 미나의 역할이었죠. 처음엔 너무 설레서 밤새 자료를 읽어 내려갔지만 막상 실제 업무를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지만 태국 고객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한층 더 깊고 전문적이었죠. 단순히 드라마에서 본 유명 장소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했고 그들이 원하는 럭셔리한 경험과 전통적인 경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경복궁과 같은 전통적인 유적지와 더불어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나 가로수길의 트렌디한 카페들도 모두 포함된 일정이어야 했죠. 미나는 특히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할수록 태국과의 차이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국 역시 불교 문화와 왕실의 전통이 깊은 나라라서 한국의 사찰이나 고궁 문화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많은 고객들이 한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더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나는 한국의 다채로운 모습을 모두 소개하고 싶었지만 때로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어려움을 느꼈죠. 이 과정에서 미나는 한국과 태국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격차도 실감하게 되었어요. 태국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고객들이 한국 여행을 원했지만 한국에서 느끼는 물가와 서비스의 수준이 태국과는 달라서 의외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의 유명 레스토랑이나 호텔의 가격이 태국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객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았죠. 미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태국인들에게 더욱 알차고 매력적인 한국 여행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미나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분위기에 압도된 미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한국 특유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에 놀랐고 태국의 수완나푼 공항과 비교할 때 훨씬 세련된 인테리어와 편리한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공항 내 곳곳에 있는 안내 표지판이나 대중교통 안내가 여러 언어로 적혀 있어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인천공항을 나오자마자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는데 열차 내부가 너무나 깨끗하고 조용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시내 교통이 혼잡하고 버스나 지하철이 가끔 지연되거나 붐비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정시 운행되고 사람들도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모습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자 한국의 독특한 풍경이 미나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사이 전통적인 한옥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을 주었죠. 태국 방콕에도 고층 빌딩과 전통 사원이 나란히 있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의 한옥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듯하면서도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어우러진 서울의 거리에서 미나는 한국의 독특한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첫 방문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유산인 경복궁이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경복궁을 실제로 마주한 미나는 그 웅장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잘 보존된 궁궐과 아름다운 정원은 태국의 왕궁과는 다른 조용하고도 고요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국의 왕궁이 화려하고 웅장한 반면 경복궁은 절제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중요시하는 느낌이었죠. 특히 궁 안의 정원에서 바라본 한옥 지붕의 곡선이 너무나도 우아하게 다가와 미나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친 미나는 청담동과 홍대, 이태원 등 서울의 대표적인 현대적인 장소들을 차례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청담동은 태국의 고급 쇼핑몰과도 비슷하면서도 한층 세련된 느낌이 있었어요. 고급 브랜드들이 줄지어 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역시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쇼핑이 인기를 끌지만 한국의 청담동은 그 자체로 트렌드와 세련됨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홍대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홍대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 개성 넘치는 카페와 상점들이 줄지어 있어 홍대만의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미나는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태국에서도 카페가 많지만 한국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닌 독특한 테마와 분위기를 가진 카페들이 많아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예를 들어 고양이 카페나 만화 카페 같은 이색 카페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통 한옥을 개조해 만든 한옥 카페도 있어 한국 특유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미나는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와 차분한 시간을 즐겼어요. 또한 이태원에서는 한국의 국제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태원은 마치 세계 각국의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 같았어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많아서 한국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나라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태국에서 온 미나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며 편안하게 대해주었고 덕분에 미나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었지만 전혀 이방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이처럼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발전된 사회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몸소 체험하던 중 미나는 태국과는 다른 경제적 차이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쇼핑몰이나 한옥 카페 같은 곳들은 미나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태국에 비해 높은 물가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태국에 비해 2배, 3배 이상 높은 경우도 많았죠. 한국 사람들은 편하게 즐기는 문화일지 몰라도 미나에게는 럭셔리하고 이색적인 경험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미나는 서울 시내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조사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태국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태국에서도 상류층의 생활 수준은 높지만 대중교통비, 식사비, 렌트비 등 대부분의 물가가 한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죠. 특히 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했어요. 한국의 높은 물가와 생활비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미나는 한국과 태국의 경제적 격차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단순히 높은 생활비나 물가 때문에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차이점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경쟁력과 성장 배경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한국과 태국의 문화와 경제적 차이를 경험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과 호기심이 생겨났어요. 태국에서는 드라마 속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팬이 아닌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미나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 보내며 깊이 있는 배움을 이어나가고자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제 미나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소비자로서가 아닌 한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리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나는 한국에서의 일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그동안 한국에 대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들을 하나둘씩 체험하며 복잡한 감정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경험은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지만 가끔은 태국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겪게 되었죠. 어느 날 미나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회사의 지원을 받아 유명한 한식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더불어 한국 전통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내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던 미나는 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한식을 경험하고 한국의 식문화를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 옆 테이블의 한국인들이 조금 무례하게 느껴질 정도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하게 되었어요. 태국에서는 식사 중에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미나는 처음에 그들의 행동이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며 대담하게 휴대폰을 켜서 영상을 보기까지 했죠. 이러한 행동은 미나에게는 낯설고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태국에서는 식사 시간에 주변 사람에게 방해가 될 만한 큰 소리나 동작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미나는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인 친구와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친구는 미나의 이야기를 들은 뒤 웃으며 한국에서 친구들끼리의 식사 자리는 보통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 주었죠. 특히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식사 예절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미나는 이를 듣고 나서 한국의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미나의 한국 친구는 한국에서의 정이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는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 주었죠. 한국인들에게는 가까운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미나는 그날 레스토랑에서 경험한 상황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정이 많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강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태국과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미나는 한국과 태국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여러 감정이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당황스러운 경험은 서울의 지하철에서 일어났어요. 미나는 한낮 시간에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우연히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죠. 그때 미나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열차 안이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남성은 열차에 서서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미나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모습이 생소하게 다가왔어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조금 피곤해 보이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저녁에 만난 한국 친구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친구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시간 업무나 공부로 인해 피곤해 지쳐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직장인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학생들도 늦게까지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어요. 미나는 한국 사람들이 단지 부지런한 것 이상으로 사회 전체가 매우 경쟁적이고 성실한 문화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중시하고 개인의 삶과 휴식을 존중하는 분위기라면 한국에서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의 삶에 열심히 임하며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미나는 이 모습이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홍대 거리에서 쇼핑을 하던 중 미나는 갑작스럽게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통증이 조금 있는 정도라 괜찮겠지 하고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이 붓기 시작했고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졌어요. 미나는 걱정이 앞섰고 근처 약국에 가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으려 했지만 약사는 발목이 부어오르는 걸 보고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어요. 한국에서 혼자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때 미나의 상황을 우연히 본 한 한국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미나가 다친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어로 말을 걸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미나를 근처의 정형외과 병원으로 직접 데려다 주었고 병원 접수부터 진료 과정까지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미나는 이 친절한 한국인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만난 낯선 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진심으로 도와주는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병원에 도착한 미나는 신속하게 발목 상태를 검사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병원의 서비스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며 직원들도 친절하게 미나를 대해주었어요. 진료비도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와 미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외국인인 미나도 정부의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미나는 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발전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나에게 한국과 태국의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의 태도 차이를 깨닫게 해준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배려가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미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또한 의료 서비스가 신속하고 비용이 합리적인 점은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개인을 위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태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공공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이 미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미나는 한국에서 겪었던 혼란과 오해를 서서히 풀어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빠르고 경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도 사람들 간의 유대감과 따뜻한 정이 깊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미나는 태국과는 다른 생활 방식과 사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미나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소비자나 팬으로서가 아닌 한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면서 미나는 태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더 널리 알리고 두 나라의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소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도전과 그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지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독특한 매력까지 이해하게 된 거죠.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정과 배려,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은 미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미나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짚어 보았어요. 경복궁에서 느꼈던 전통의 고요함, 청담동과 홍대에서 느꼈던 현대적인 세련미, 그리고 이태원에서 경험한 글로벌한 분위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낀 덕분에 이제는 단순히 문화 소비자가 아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죠. 그녀는 태국에서 그저 K-팝과 드라마로만 알던 한국이 이렇게 다채로운 면모를 가진 나라였다는 사실에 새삼 감동하게 되었어요. 이제 미나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여행사에서 한국 상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매력을 더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미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태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체험했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동시에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정,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싶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미나는 다시 한번 한국 친구들과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미나가 느낀 한국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친구들은 그녀가 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말에 기뻐했죠. 그들은 미나에게 한국과 태국을 이어주는 문화대사가 되어달라고 격려해 주었고 미나는 그들의 응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간 후 미나는 여행사에서 새로운 한국 상품들을 기획하며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 한국인들이 지닌 정과 유대감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죠. 또한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과 발전된 의료 서비스를 경험한 이야기도 태국 고객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했어요.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이 단순히 화려한 K-팝과 드라마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높은 선진국이자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죠. 미나는 때로는 SNS를 통해 자신이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팔로워가 늘어났고 그녀가 올리는 한국 관련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녀의 경험담은 단순히 관광지 소개를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흥미를 느꼈던 것이죠. 미나는 자신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고 미나는 그들에게 한국 방문을 적극 추천하며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미나는 자신이 태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고 한국에서 얻은 소중한 배움과 경험을 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어 보람을 느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이 되었던 한국에서의 경험과 따뜻한 정을 나눠줬던 한국 사람들의 배려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미나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태국인 미나의 특별한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매력을 느끼고 태국에 돌아가 한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미나의 여정 어떠셨나요? 그녀의 이야기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나처럼 한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